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망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제일 싼 아파트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입지가 많이 떨어지고 단순히 가격만 낮은 것이라면 우리의 이목을 끌 수는 없겠죠. 아무도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재미삼아 제일 싼 게 이런 아파트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이러한 정보들을 좀 투자성을 살리면서 살펴본다고 쳤을 때 입지가 그래도 그런 낮은 금액대 물건들 중에 괜찮으면서 혹시나 미래 가치까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좀 살리는 방향성을 갖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용들을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실거래 내역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날짜인 11월 12일까지 실거래된 내역들을 들고 왔고요. 우리가 기준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25평 중에 싼 물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용 84 타입 중에 32평, 33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전용 면적을 맞춰 놓고 가격이 제일 싼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볼 건데요. 거래라는 거의 특성상 직거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의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가격대를 봤을 때 어디가 좀 싸게 나오느냐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이 거래 금액을 오름 차순순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보이는 아파트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농공 청구라는 건데 7천만 원대에서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9천만 원대 후반이라든지 1억대 초반에서도 많이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매물들이 지금 대구권에서 84 타입 기준으로 현재 가장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혹시나 가장 최신축인 거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무려 2011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이런 1억 6천이 안 하는 실거래가들이 꽤 많이 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지에 있는 달성 화성파크 드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최저가 물건들을 찾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투자 가치보다는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거주 환경이 괜찮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까지 바라볼 건데, 외곽에 있고 또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아파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연식이 이 가격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이런 농공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농공 청구가 아까 눈에 띄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실 세대수도 꽤 괜찮고, 사실 동이나 층수에 따라서는 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주 환경은 주변에 인프라가 꽤 형성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호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달성 군민운동장 이쪽으로 해서 산업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일대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꼽으면 농공 성원이 되겠지만은 대구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낮은 금액들을 보여주는 거 이 농공 청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펴보면 아파트 자체는 층수도 높고 그래도 나름 수리된 것도 있고, 다른 단지에 비해서 크게 꿀릴 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가격 순서들을 보면은 한 1억 2천대에서부터 저층도 있고 탑층도 있고 리모델링이 됐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격 절충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백삼동이면 특히나 앞동이거든요. 뷰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시가격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층뿐만 아니라 지금 로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1억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확실히 공시가격이 좀 낮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건 겉보기에 괜찮은데 왜 가격이 낮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입지가 좀 많이 외곽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심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도 지하철이 다닌다라고 하는 하원 쪽이 될 건데, 여기 다음이 이제 보통 옥포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옥포 다음에
이제 농공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 다음에 뭐 테크노라든지 아니면 구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좀 외곽지에 해당하다 보니까 사실 실수요자들이 막 많이 선호한다거나 찾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곳들은 외곽지인과 동시에 오히려 대단지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게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물도 좀 많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입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대단지인 점이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뭐 사시는 분들 실거주자도 있겠지만 또 대표적으로 이런 산업단지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월세 놓음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찾기도 합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쳤을 때는 차라리 이런 84 타입보다는 조금 작은 평수를 노릴 수 있거든요. 59 타입들도 충분히 많다 보니까 그런 낮은 금액대 물건을 투자하고 수익률 몇 %를 가져간다 혹은 월세 얼마를 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역시 84 타입이 더 선호는 좀 덜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금액이 제일 싸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할 건 아니니까 이런 실거주 가치라든지 혹은 투자성까지 모두 고려했었을 때 어떤 지역에 좀 싼 아파트들이 많고 또는 이제 입지가 그래도 괜찮은 곳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매매 가격을 한 1억 5천 이하로 낮췄을 때 어떤 매물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거의 잡히는 게 없죠. 사실 84 타입 안에서 1억 5천 이하의 매물이 있느냐 이거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잡히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다사대실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강창 하이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매물만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층부에 1억 5천이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딱 1억 500 정도로 지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조금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입지는 살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수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왜 싸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근거를 찾았을 때 지도상으로 보면 뭐 다사역이나 대실역 이런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걸었을 때는 요게 이제 쭉 올라가고 강창 하이츠 쪽이 가장 고지대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사역 쪽은 다시 쭉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접근성이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방금 84 타입 저층이 뭐 1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이것보다 작은 평수는 그러면 훨씬 쌀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중심부에는 없는데 우리가 칠곡 쪽으로 또 넘어가면 이런 롯데 아파트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 390세대 정도 되니까 역시 규모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저층부가 1억 4천 정도쯤에서 나와 있네요. 여기도 뭐 대체로 1억 이하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살기 좋은과의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 곳인데 주변 인프라는 사실 괜찮은 곳이죠. 이왕이면 이런 3호선에 가까울수록 더 좋긴 하겠지만은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거니까 내가 가성비 있게 살만한 곳을 또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칠곡 지역은 현재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는 2호선 끝으로 간다 했을 때는 경산 지역 정도까지 가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대구 생활권이니까 어디가 좀 눈길 가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2호선이 좀 가까운 게 좋긴 하겠거든요. 근데 가까운 거는 세대수가 좀 많이 작다라는 측면도 분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아쉬울 거는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실거래 내역은 분명히 많았지만은 이게 또 매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얘기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측면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차라리 오늘 기준 잡았던 뭐 84 타입보다는 59 타입들 중에서 이 면적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20평대를 넘어갔을 때는 뭐 중심부에도 아주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세대수를 늘려주면서
그래도 한 300세대 이상인 곳들 중심으로 최대한 2호선 라인이 가까운 곳들을 찾아 나간다면 이거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잡아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제일 싼 아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파트가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면 거기에 맞는 뭐 입지 요소라든지 혹은 내부 환경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냥 거기에 맞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특성상 입지가 좀 부족한 곳들은 뭐 10년, 15년, 20년 동안 가격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요. 그래도 입지가 조금 괜찮은 곳들은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치더라도 꾸준한 상승을 또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거, 싸냐 안 싸냐 보다 입지가 좋으냐 이렇게까지 나아간다면은 아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5구 타입 중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